반갑습니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선생님, 제가 스카이를 어떻게 가요 하는 순간 너의 인생에서 절대로 스카이는 오지 않고. 오늘도 잘했어. 너 진짜 대견해. 제가 근데 선물을 가져왔어요. 원래 10만에 있고 100만에 있잖아요. 네. 제가 95만에 맞춰서 네. 직접 핑크 버튼을 제작해왔어요. 이지성이 단 하나뿐인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아니 선생님 웬일이야 이게.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만재님들의 덕이에요. 핑크 버튼 인증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댓글에 가장 선물해주고 싶은 유튜버분을 추천해주세요 했는데 만재님들이 다 화력을 쏟아부으셔서 역시. 부모님이 진짜 공부하지 말라고 특히 어머님께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럼 엄마가 화를 내셨어. 너 공부하다 네 몸 다 버린다고. 하지 말라고.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삶, 심각하지 않은 삶, 네네. 그런 삶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선생님은 공부를 왜 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어머님과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평생 트럭 운전을 하셨던 아버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가족 중에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우리 집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좋은 그랜저 꼭 뽑아드리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으셨구나. 그게 정말 간절했거든요. 나중에 돈을 벌고 나니까 제가 차를 지르더라고요. 일단 사회하면 저는 암기 과목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암기를 안 하고서 사회를 잘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기본이 암기가 돼야 거기서 응용도 되고 실생활에 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귀찮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그렇죠.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그렇죠. 햄버거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그런데 항상 무언가 선택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생겨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네. 포기하게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거였다면? 후회하죠. 네. 이를테면 정말 영화 감독으로서 소질이 없는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배우도 섭외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이미 2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네. 영화를 찍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아직 3억이 더 들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가 터진 거지. 개봉을 해서는 100만 관객을 모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잘 개봉해서 관객을 모으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날까 계산해 봤더니 3억밖에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얼마를 썼어요? 2억. 2억을 썼어요.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돼요? 3억. 3억을 더 써야 돼요. 네. 근데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3억. 3억이에요. 그럼 이미 쓴 2억은 어떻게 해요? 손해가 난 거죠, 그러면. 그쵸. 그걸 경제학적으로 매몰 비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매몰 비용을 깨끗하게 과감히 포기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 본전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부도가 나고.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하면 지금 마음은 끌리지만 계산해보면 나한테 장기적인 손해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이미 중학교 때부터 들어있는 거죠. 이게 주식할 때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게 원금을 그냥 그래. 내가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 물을 타요. 저도 전차에 불려있어요. 되게 갑자기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너무 천상계였는데. 그럼 합리적 선택에서 제일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은 재화의 희소성이에요. 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투죠. 재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내야 돼요.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네. 중학교 1학년 네, 때부터 네. 나오는 네. 개념입니다. 그 재화가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떤 비용으로요? 방금 얘기했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네. 최대 효과. 최대 효과를 내야 돼요. 네. 네. 그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용과 편익으로 설명을 해요. 짜장면을 먹는데 5,000원을 썼어요. 네. 그러면 그게 비용이겠죠? 네.
그런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나는 5,000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말 깊은 행복감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편익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걸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과 효용감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짜장면을 먹는데 5,000원을 썼잖아요. 그 5,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금전적 대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학교 개념이에요. 이제 기회비용으로 가볼게요. 기회비용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자, 오늘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편의점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시간당 시급으로 1만 원을 벌어요. 네.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나랑 같이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볼지 말지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 영화표는요 12,000원이고요. 그 영화를 보는데 2시간이 걸려요. 영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얼마 이상의 편익을 얻어야 손해를 안 보는 걸까요? 34,000원. 제가 2시간을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2만 원은 2만 원이면- 일단 손해야. 네. 그 다음에 32,000원. 12,000원도 소비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럼 32,000원이네. 32,000원이다. 자,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요. 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네. 저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영화 티켓 값 바로 12,000원이죠. 네. 내가 사실은 이 영화 보는 2시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 네. 내가 영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벌지 못하게 된 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묵적 비용이라 그래요. 그럼 명시적 비용은 12,000원이죠? 암묵적 비용은 얼마인가요? 2만. 2만 원. 2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화 선택 시의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해서 32,000원. 그쵸.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보고 얼마 이상의 만족을 얻어야 돼요? 32,000원. 그렇죠. 단순히 12,000원의 만족이 아니라 32,000원 이상의 만족을 얻어야 되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우리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거죠? 명시적 비용 얼마, 네. 암묵적 비용 얼마. 아, 됐네. 이게 헷갈리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기니까 몇 번 고르셨어요? 전 3번 골랐는데 400만 원? 저도 3번 골랐습니다. 여행을 5일간 가고 싶은데 이게 명시적 비용이 여행 경비죠. 그러니까 얼마? 250만 원이에요. 예. 맞아요. 250만 원이에요. 암묵적 비용은 이 사람이 사실 5일 동안 식당을 하면서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벌 수 있는 돈. 순이익이죠. 네. 그렇죠. 예. 이 사람의 순이익을 보려면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매출액이 하루에 7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5면 5일 동안 얼마죠? 350만 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식당 운영에 따라 총 비용을 200만 원 쓰기로 했어요. 아, 네네. 그럼 이 사람 5일 동안 순이익으로는 얼마 남죠? 15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150만 원 남죠. 그럼 이 사람이 여행을 갈 때 사실 5일간 벌 수 있는 돈 얼마를 포기한 거예요? 150만 원. 150만 원을 포기한 거예요. 예전에 여행을 잡아놨었는데 행사가 들어온 거예요, 여행 기간에. 근데 이 행사비를 받으면 여행을 2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 취소해버렸죠. 암묵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 선택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편익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을까요? 모든 사람이 짜장면을 6,000원 어치만큼 좋아할까요?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행사를 해서 버는 돈이 역시 돈이 최고야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갈 것 같아.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힐링하고 오는 게
장기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한 걸음 후퇴. 그러면서 내 재충전일 것 같아.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여행의 편익이 더 크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명시적 비용을 그냥 쓴 돈, 그리고 암묵적 비용을 벌 수 있었던 돈. 그냥 이렇게 단어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이렇게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이거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용어가 그렇게 쉬우면 내신이랑 수능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갔죠.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풀고 나면 아주 개운하실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쉬운데?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프리랜서 번역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만약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 벌어요? 1년 동안? 월 400만 원을 버니까 네. 그게 12달이잖아요. 네. 얼마 나오던가요? 800. 4,800만 원. 네. 이 사람은 4,800만 원이 우선 벌고요. 이것은 매출이 개념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게 있죠. 네. 얼마를 써야 돼요? 360만 원 1년에. 그렇죠. 1년에 30만 원씩 네. 12달을 써야 되니까 네. 그렇죠. 360. 그쵸. 360만 원이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으로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이 360만 원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명시적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명시적 비용.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원래 다니고 있던 대기업 연봉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기업 연봉이 얼마였죠?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포기한 거죠? 4천만 원을 포기한 네. 거니까 이게 무슨 비용이 돼요? 암묵적 그렇죠. 암묵적 비용 또는 묵시적 비용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 네네. 프리랜서 하는 게 낫죠, 이 사람은.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가와 관련된 합리적 선택 주제를 배웠어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네. 다른 말로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합리적 선택이란 네. 똑같은 비용이라면 네. 뭐를 최대화하고? 편익. 그렇죠. 네. 편익을 최대화하고. 네. 만약 편익이 똑같다면 무엇을 최소화해야 될까요? 비용. 그렇죠. 예. 그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요. 예. 그 합리적 선택에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줘야 돼요. 그 기회비용은 다시 한번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네. 나눴어요. 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딱 들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합리적 선택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는 네. 합리적 선택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목초지가 있다고 쳐요. 이 목초지가 무상으로 버려진 땅이에요. 이 목초지에서 어떤 사람이 소에게 풀을 뜯어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짜로 소한테 풀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소한테 풀을 뜯어먹게 했어요. 아무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 소는 배가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다 소를 끌고 와서 여기서 풀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는 아무 풀도 남아있지 않은 척박한 땅이 돼서 어떤 소도 먹을 풀이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서로 합리적인 선택, 비용을 줄이고 공짜로 풀을 먹인다. 그리고 우리 소를 배불리 한다라는 편익, 비용을 줄이고 편익만 키우려고 했더니 마을 전체가 뜯어먹을 풀이 없어지게 됐다.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두의 공익을 깎아먹거나 손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것까지 중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살 필요 없어. 그렇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한테 되게 알기 쉽게 그러니까. 눈높이로 가르쳐 주시니까 진짜 이 어려운 사회가 되게 쉽게 와닿았어요, 선생님.
있어. 네, 당연한. 이래서 이지영 하는구나.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